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오후 10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3400달러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금요일 밤에 이제 전고점을 또 다시 뚫어주면서 31,000, 이제 저번에 직전 고점이었던 31,000을 이렇게 뚫어주면서 새롭게 좀 전고점을 나름 갱신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주말 이후로 다시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었고요. 확실히 보시면은 주말에는 크게 움직임이 막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금요일에 움직일 때도 제가 당시에 오후 11시 이후로, 그러니까 밤 11시 이후로 뭐 한 새벽 3, 4시 사이 그때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역시나 그때 이제 또 전고점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었고, 이제 오늘도 또 월요일 장이 열리면 이제 그때 시간대에 또 맞춰서 또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 요게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나름 또 두 가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블 타 찍고 좀 과열된 것 같으니까 좀 조정이 오겠다. 뭐 전저점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뭐 한번 좀 이렇게 쉬어가는 좀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내지는 이거 전고점 뚫었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쭉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서 한번 달려보자. 뭐 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1차 38K, 뭐 32K, 36K, 38K, 뭐 42K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거에 대한 또 베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좀 계속,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영상부터는 어떤 걸 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지금까지 약간 숏 관점도 같이 좀 섞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막 숏 관점만 계속 보여드렸었다가, 이제 올해는 좀 긍정적이긴 하되 아직 좀 기다려보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 이후 영상부터는 조금 더 롱 관점으로 살짝, 완전 롱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뭐 올 지금 2분기 3, 4분기 그리고 내년 까지 해가지고 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코로나 같은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죠. 경기 침체 이슈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한 지금 저점이다 무조건 사라 봐 이거는 아니더라도 떨어지면 떨어지면 좀씩 사자, 좀 그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을 한번 선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뭐 제 거 말고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런 채널들에서 오는 어떤 뉘앙스가 나에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적셔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그런 롱 관점을 어느 정도 계속 섞는 게 좀 한 다음 사이클 전까지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매수를 천천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올 이번 23년 6달 동안.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더 뷰를 볼 거고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진짜 물론 뭐 전저점을 뭐 다시 갈 수도 있고 신저점을 또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앞자리 3을 탈환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번 SEC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굉장히 방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슈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는 거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는 역시 비트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비트는 건재하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는 11억 달러 테더 정도 나오고, 그 뭐야 TUSD 누가 댓글 주셔가지고 봤는데, 여기 TUSD는 여전히 BTC로 볼게요. 이제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은 이유는 여긴 이제 수수료가 없거든요. 이 페어 같은 경우는 BUSD가 저번에 이제 제재를 당한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TUSD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쪽 마켓 페어를 계속해서 제로 피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막 단타도 많이 치고 뭐 거래량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로서 훨씬 볼륨이 큽니다. 근데 이제 볼륨 자체가 뭐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말 이후로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알트코인들의 어떤 약간 순환 랠리, 특히 이제 업비트발, 김치발 그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몇몇 알트에서 나왔고, 이제 그런 알트들을 갖다가 또 쇼타이밍 기가 막히게 치셨다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수익이 또 났을 그런 어떤 코인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일단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은, 이거 저번에도 가져왔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전체 그래프 차트를 가지고 대충 봐보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겠니,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게 뭐 그냥 그림 맞추는 느낌이긴 한데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름 저점이 좀 나름 갱신이 됐고, 지금도 충분히 또 저점이고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지 않냐, 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일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나름 롱 관점 분석가의 글 가져온 건데요. 저번 사이클 2017년 18년 사이클 요때 하락 자체는 19년 20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텀과 이때 탑 라인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시점,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21년 22년 20, 21 그리고 23, 24가 이제 나름 하락 그리고 재상승의 어떤 준비 과정의 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번과 이제 맞는 어떤 상승을 바란다고 한다면, 이제 나름 5만 전까지 5만 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5만은 조금 무리지 않나요? 5만은 조금 좀 무리일 것 같고, 많이 간다라고 하면 4만 중후반? 5만이랑 비슷한가요? 한 4만 3, 4천? 뭐 그 정도까지만 가도 진짜 뭐 잘 간 느낌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원웨이로 올려치는 올려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이제 뭐 지금 조정 또 하다가 금리 인하 이슈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 뭐 상승이 또 나오고, 어떤 그런 기대감들 덕분에 상승이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 이슈 실제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맞는 좀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야 우리 이제부터 상승장이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모를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이라고 뭐 해서 뭐 잘못했다 이건 아니지만, 기회들이 분명히 많았거든요 올해. 왜냐면은 뭐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 뭐 아비트럼 수위 이런 애들도 많이 나왔었고 앞쪽에, 그리고 이제 뭐 에어드랍 이슈 이런 것들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매매 기회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불타기만 해도 쉽게 먹여주는, 난이도가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 높은 느낌은 또 아닌 그런 장들이 한 3, 4번 정도는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쫄고 있으시면은 결국에 또 불정 와서도 못 사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근데 또 지금부터 하긴 애매하죠. 사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장이 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번 클릭이라도 진짜 뭐 1% 만약 여러분들 뭐 바이낸스 지갑에 10,000달러가 있어. 그러면 한 그냥 100달러 정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100달러라도 그냥 매수 버튼 눌러보고 매도 버튼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습관화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도 버튼 누르는 것 자체까지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 쉽게 이제 누르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어떤 저점과 그리고 이제 조정의 끝은 24년
4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사이클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이제 뭐 1년 조금 안 남은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전고점을 찍을 수도,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클 상으로만 보면은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사이클 측면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알렉스 와이스라고 요 친구가 나름 이제 그런 친구인데, 요때 이제 이것도 사실 저번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이클이고요. 보시면은 2017년 말에 우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특히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알트코인들은 그 비트 고점 찍고 나서 나중에 조금 찍혀있던 그런 차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딱 이번에 그 이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재가 나왔을 때 막 그런 분위기들이 가득할 때가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그때 CME 뭐 선물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도 뭐 ETF 막 이런 거 나오는 건가, 막 선물 나오는 거 막 이렇게 할 때가 사실 비트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비트 고점 찍고 이제 좀씩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때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 얘기하기 전에 6월 같은 경우도요, 중국 코인 이슈, 그런 중국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막상 6월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뭐 까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중국 내러티브 같은 경우도 6월 전 막 5월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창 이렇게 반짝 이렇게 고점 찍는 것처럼 이번 블랙락 이슈도 이번 사이클에서 비쌀 수 있지 않겠니?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블랙락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현물 ETF고, 그리고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고, 뭐 알아주는 뭐 네임들이고, 뭐 이런 차이점들이 굉장히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확실하게 뭐 통과됐다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슈들이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간 고점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좋았었죠? 얘가 이 친구가 프로쉐어스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블랙록 ETF가 바로 통과가 될까? 뭐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올 가을에 일단 판정이 나고,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뭐 1분기 안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때 타이밍과 맞물려서 불장이 온다, 드디어 사이클이 다시 돈다라고 하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상승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시장이 기다려질지. 그래서 방금 이 알렉스 와이스 이 친구가 예전에 21년도죠. 21년도 불장이었나요? 그때 당시? 21년. 네, 그쵸. 그때 이렇게 많이 잃은 친구예요. 굉장히 많이 잃었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막 이렇게 잃은 거 인증하고 병원에서 뭐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렇게 크게 잃는 사람들도 많다, 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미넌스죠, 사실. 비트랑 알트를 제외한 도미넌스니까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 이더 제외한 나머지 알트 도미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클 때, 사이클이 이제 요때죠. 그린존. 그린존이라고 하면은 요때 사이클이 왔을 때 직전에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 알트코인들 도미넌스는 쫙 떨구고 나서 요 빨간색 끝부분이죠. 요쪽부터 이제 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랠리 시작하는 요 패턴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저번 이제 18년, 19년처럼 나름 조정장에 있는데 지금이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도미너스가 올라가면서 알트 떡 상승 장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어떤 그 알트 도미넌스 하락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가 분명히 또 먼저 출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비트가 또 스타트를 끊어줘야 알트코인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비트 도미넌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알트 그 뭐야 마켓캡 기준으로 거의 뭐 5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시면 50% 넘고요. 그래가지고 뭐 도미노스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요 구간이 지금 아까 방금 봤었던 17, 18 이후로 그리고 19년 요때쯤이겠죠. 요때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구간 요런 느낌이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요런 구간이 나오고 다시 또 비트 정체 살짝 됐다가 맞나요 여기가? 하여튼 요런 구간 죄송합니다. 요런 구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그 SAC 이슈 때문에도 그랬고 그게 사실 좀 첫 스타트가 됐었죠. 그거 덕분에 이제 알트코인들 좀 정크코인들 좀 시총 많이 내려가고 비트로 많이 시총 몰리고 근데 이제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걸 역행해가지고 뭐 웨이브 이번 주말에 뭐 순식간 2배 올리고요. 에이브, 웨이브, 뭐 비케 이런 거 엄청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우. 비케도 진짜 업비트발 상승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쓰레기 같은 코인이 감히 올라가? 야 이거 쇼칠 각인데? 이거 쇼 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뭐 아직 지금 들고 있으면 조금 손실이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로 먹고 나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쇼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선물은 길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업비트 발로 올랐기 때문에 막 쇼쳐 이런 말들도 많았었고 실제로 짧게 먹고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업비트발 상승을 나름 또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웨이브는 나름 소강 상태거든요. 근데 BK는 지금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들은 잘못하면은 이런 거 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컴샤크 이런 얘들이 업비트라는 존재를 모르나요? 아까 업비트의 어떤 그런 상승 메커니즘, 그런 펌핑 메타를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펌핑 되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숏을 또 함부로 쳤다가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타이밍 노리시고 불타기를 하시던 이제 이런 숏을 타시던 짧게 먹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막 이런 형제들 다 같이 올랐었고 웨이브 올랐었고 에이브 올랐었고 에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윗꼬리 달렸잖아요. 그래서 요 윗꼬리가 그 에이브 완전 고래들 개발자들이 많이 들고 있던 물량을 확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온체인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뭐 계속 좀 비슷하고 관점 자체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롱으로 많이 좀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숏 마사지를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 근육이 너무 숏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인데 어느 정도는 좀 풀어가지고 다시 롱 어떤 신체로 바꿉시다 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금요일에 이때 좀 꿈틀대다가 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이게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 매수 타이밍이 살짝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나오면은 좀 짧게 먹고 나오자 하는 마인드로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 정도까지 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